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8일 손상대TV 오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국민에게 한 약속이요, 정치적으로는 공약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약속과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좌우 이념을 떠나서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이건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도 이 국민으로서 무관심한 거고, 알려고 한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알기 쉽게 하나 둘 셋 넷 종목 갈라서 한번 문재인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짚어보자고 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2019년 오늘이 시청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중심에 두고, 과연 원래 우리가 살았던 그런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문재인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진 나라가 이미 온 건지 앞으로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이 다른 공약이나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손치더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약속은 이미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재인 정권에서만 경험해보는 그런 사례를 대충 전반기 10가지 후반기 10가지 이런 식으로 좀 추려서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도록 제가 경험한 것만 뽑은 것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비교입니다. 비교. 첫째,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루라도 욕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는 물론이고 허파가 디비질 것 같습니다. 둘째,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청년이 죽기 전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열받아서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셋째, 유관순 누나는 나는 대한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나라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만세를 부르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넷째, 손병희 선생은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결의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만세를 부르니 적폐 세력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일깨울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윤봉길 의사는 아직도 우리가 힘이 약하여 지배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 대세에 의하여 나라의 독립은 머지않아 꼭 실현되리라 믿음하지 않으며 대한남아로서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떠나가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독립된 나라를 다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니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강우규 의사는 내가 죽어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가슴에 조그만 충격이라도 주려고 죽으면 또라이 취급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곱째, 김자진 장군은 1918년 만주로 망명하면서 칼머리 바람에 센데 관산다름 밟구나. 칼끝에 서리빨 차가워 고국이 그립도다. 삼천리 무궁화 동산에 외적이 웬 말이냐. 진정 내가 님의 조국을 찾고야 말 거다 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의 교포들은 조국이 무섭고 불안하고 삼천리 무궁화 동산은 외적이 아닌 빨갱이들만 우글거립니다. 여덟째, 이준 열사는 한국 사람의 혼은 독립자주의 혼이요 동족 애호의 혼이요 크게 의로운 명분의 혼이요 일치단결의 혼이요 건설 개척의 혼이요 내 몸 불살라 죽으면서도 정도를 이루는 혼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혼이 오로지 공산주의뿐입니다. 아홉째,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뭉쳐도 죽고 흩어져도 죽고 서있어도 죽고 누워있어도 죽게 생겼습니다. 열 번째, 박정희 대통령은 빨갱이를 말하면서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도 안되고 핵미사일 외에는 어떤 것도 약이 안되게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애국지사나 선열들의 했던 얘기를 현실로 비교하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우리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를 일궈온 나라인데 지금 자유와 번영이라는 근본 틀이 흔들려 사회주의와 폭망의 경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촛불 민심이니 촛불 혁명이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을 붉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화로 급격하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과 생각과 이념이 다른 국민들에게는 모조리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무자비하게 숙청해버리고 주류 세력과 기존 정책의 전복을 보란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심지어는 대한민국 건국 세력까지도 부역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섯째, 문재인 정권은 권력으로 국민들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드러낸 채 공수처라는 사법의 옥상옥을 만들어 사법 권력까지 확실하게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여섯째, 문재인 정권은 9.19 군사합의라는 김정은의 거짓 약정에 속아서 스스로 해체하고 국가 안보까지 알아서 허물어버림으로써 국민들의 방공의식을 완전히 저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일곱째,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준 한미동맹 강화는 무시하고 친중과 친북으로 3대 세습체제 독재의 DNA 소주자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8째, 문재인 정권은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고 산업생산 감소와 설비투자 대폭 감소가 눈에 두드러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뻔뻔하게 말을 합니다. 9째,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일본은 지금 최대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악의 경제 상황임에도 오로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부여잡고 기업들은 옥죄고 닥달하면서 세금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만 털 생각을 합니다. 10번째, 문재인 정권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통일한성의 집단체면에 걸려서 문제는 내로남불, 책임은 우둔한 야당과 국민에게만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다행인데 역사관까지 빵점입니다.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이 잠든 현충원에서 그것도 현충일날 민족의 원수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축혀 세우지 않나.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며칠 전 스웨덴 오슬로 연설에서는 남북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면서 6.25를 쌍방가실로 왜곡까지 일삼았습니다. 이런 중체대한 문제를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만은 망언으로 씹어내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재인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아닌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우려하는 낮은 연방제의 공산사회나 지금 완전히 망가진 대표적인 나라 베네수엘라가 문재인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모델인지도 여전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어떻게 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자, 많이 배운 자, 높은 벼슬 했던 자, 이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법조인, 학자, 언론인, 지식인, 지성인, 대학생까지 적폐청산의 칼에 맞을까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세상에 담을 싼 듯 무지한 국민들은 나라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지, 나라 곳간이 비었는지, 전방에 철책선은 잘 있는지, 옆집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나는 알 바 아니다 식으로 개돼지 취급받고도 매일같이 희낙낙거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정교조 교육에 완전히 세뇌를 당해서 문재인 정권과 좌파 지방자치단체들이 표풀리즘에 마약을 발라서 뿌리대는 돈 몇 푼에 청춘을 저당 잡혀서 혓바닥만 날렁거리는 배짱이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의 현실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미래의 어두운 대한민국은 너희들이 책임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한국이 살기 어려면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6.25 및 월남전에 참여한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이런 나라 꼬라지를 보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나라를 문재인부터 혼을 잃은 젊은 아이들까지 집단으로 망상과 환상만을 쫓고 있으니 어쩌면 문재인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정신 이상자가 돼야만 느끼는 그런 나라가 아닌지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너무도 많이 접해서 어지럽습니다.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무면허 가속 질주를 일삼는 오토바이에 매달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질질 끌려가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따라 왜 그렇게 홍콩 시민들이 부럽기만 합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정권 출범 후부터 이 시간까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정치는 사료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빈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노조는 조폭보다 더한 깡닭으로 공권력을 주먹으로 강타하고 이빨을 부러뜨립니다. 법원 우회전 깜빡이가 고장났는지 오로지 좌회전만 하고 있고, 언론은 묻혀버린 난지도 쓰레기장 속에서 건져왔는지 쏟아내는 꿀통에 빨대 꽂은 뉴스가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십상입니다. 주말이면 서울 도심에 좌우할 것 없이 집회 경연대회를 방불케 하고, 군은 북한배가 강원도 삼척 앞바다까지 밀려 내려와도 모른 채 20세 이하 축구 결승진의 머리를 쳐박고 있었고, 군을 이끌고 가는 장성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댈 때도 골프장에서 킥킥거리면서 골프채를 휘둘렀으니 김정은이가 이걸 보고도 안 쳐들어온 것도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국민은 죽겠다 아우성인데 너무 살기 고통스러워 가족 전체가 집단 자살을 선택하는 이런 나라는 모른 척하면서 마치 국민들 약 올리듯이 북한이 받기 싫다는데도 800만 불 95억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다 안겼습니다. 정하나 좀 만나달라고 하소연해도 오지랖 떨지 말라고 하는 김정은을 향해서 해외로 나가서까지 국제적인 쪽을 무릅쓰고 제발 나 좀 만나줘라 정은아 이렇게 애걸복걸 간청을 하는 것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나라 운영 미숙으로 온통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경제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조차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땜빵하려고 추경 좀 빨리 처리해달라 국회에 목을 매는 문재인 정권. 경제가 너무 개판이 됐다며 경제 청문회부터 하고 추경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건 없이 들어오라고 윽박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열겠다는 똥배짱의 더불어민주당. 이 정권이 출범하고 육군병력 48명과 맞먹는 4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해도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문재인.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경제토론회에서 최인 서강대 교수와 김용민 국민대 경영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가속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 과도하게 시장 개입적인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일자리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을 해도 들은 척만 척하는 정권. 국민 여러분,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무관심한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가속 질주를 해온 게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물어야 하고 국회에도 물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게 나라냐 하면서 촛불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촛불 세력과 국회의원 62적 그리고 촛불 든 죄로 문재인을 지지한 국민들이 이제는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국회, 정부청사, 세종문화회관 앞, 그리고 각 관공서 앞에 가보십시오. 문재인을 앞장서 지지하고 촛불 들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이런 인간들이 지금 문재인 물러가라고 거기에다 진을 치고 비닐 뒤집어 씌우고 노숙 농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촛불 좌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자들이 과연 이런 지랄병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욕을 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할 인간들이 아닙니까?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못 모르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왜냐? 엄격히 따지면 이 자들은 모두 문재인 정권과 국가를 파탄내고 있는 경제 공동정범이 아니냐고요. 다시 묻습니다. 야, 이 촛불종자들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보기에 이건 나라냐? 이 쪼다 샘플 불량품들아. 지금까지 손상대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려잡자 공산당.